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설공사 6번째 영상이고요. 추락 방지망에 대한 내용을 건설안전 분야에서 시험이 나올 만한 내용 위주로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방지망은 고소 작업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방망으로 추락 방지망을 설치 사용 시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해서 방망사가 인장 강도 이하일 때는 폐기시켜야 됩니다. 추락 방지망의 구조 또는 이제 재료는 방망, 그물코,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로 이루어져 있고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의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망은 기본적으로 신품이랑 폐기의 기준이 매듭이 없는 거랑 있는 거, 그리고 그물코가 10cm짜리냐 5cm짜리에 따라서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240, 200, 150, 135, 110, 60. 요거는 암기되셔야 되는 내용이고, 추락방지망의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인데 6개월마다 해야 되고 10m 높이에서 80kg 무게로 낙하 시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요거까지 과연 물어볼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게 내용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5개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추락방지망의 설치 기준이랑 사용금지 방망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추락방지망의 설치 기준은 낙하 높이를 가능한 작게, 그러니까 작업면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주는 그 기준, 이 높이 자체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떨어지면서 충격 강도 자체가 커지는데, 그러면 망이 찢어져서 통과해가지고 인체가 떨어지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망이 축 처지면서 닿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작업점으로부터 3m에서 4.5m 아래에 추락방어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인력으로 설치할 때 지지로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돼서 작업을 설치해야 되고, 방망의 설치 작업은 공동으로 보통 2인 1조로 작업을 하죠.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다가 사망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 설치는 대부분 일일 용역들을 맡겨가지고 이제 설치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안전 의식이 많이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하다가 이제 사망되는 사례가 많죠. 방망을 겹쳐서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겹친 길이는 이게 이제 요게 1m, 1m. 낙하물 방지망은 30cm고요. 추락 방지망은 1m죠. 참고로 낙하물 방지망은 내민 길이가 2m, 추락 방지망은 비계 외측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평 방지망이 아닌 경우에는 내민 길이가 3m가 돼줘야 되죠. 방망의 고정은 클래프나 관관을 이용하고 달기로프나 방망 테두리를 함께 고정해야 되고, 방망과 방망상에 틈이 없도록 해야 되고, 당연한 거겠죠. 방지망의 아랫부분의 여유는 망의 길이의 2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가 돼줘야 되고, 인장 강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걸 사용해야 되고, 철골 작업 시 내부의 높이 10m 이내마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낙하 방지망도 이제 추락 방지 말고 낙하물 방어망도 이제 10m인데, 이게 이제 그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현장 같은데 옆에 건설 현장을 보시면은 3층 높이마다 돼 있어요. 3층 높이마다. 그러면은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을 공사를 하고 있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7층을 공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3층이랑 6층에 설치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6층에 구조물 쪽에 붙여서 설치할 때는 여기 앙카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이어서 만들 거니까는 당연히 6층에 콘크리트 강도가 규정 이상이 됐을 때 앙카를 뚫어서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는 그 기준 이제 그 콘크리트 강도가 규정 이상이 됐을 때 이거를 설치해야 되죠. 바로 또 설치가 돼주는 게 아니라. 용접 용단으로 파손된 방망은 사용 금지를 시키고 즉시 교체하고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돼요. 현장 안에 두면 그걸 또 어딘가 또 써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안에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외부로 반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접 용단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수평 추락 방지망인데 이 위로 이제 철골이 떠서가지고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철골 작업은 필연적으로 용접이랑 용단 작업이 들어가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철골 작업으로 위에서 이제 기둥이 서거나 보가 쓰면은 그 위에 대부분 데크 플레이트가 들어가요. 데크 플레이트가 서지게 되면은 데크 플레이트 자체를 가용접을 하든 본용접을 하든 이 데크 플레이트를 철고 보나 기둥이랑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얹혀 놓으면 안 되잖아요. 레고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붙일 때 여기서 이제 불꽃이 발생을 하는데, 용접은 붙이는 거고 용단은 자르는 건데, 용단을 할 때 불꽃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불꽃이 밑으로 그대로 떨어지면 밑에는 추락 방지망이 있을 경우에 이게 툭툭툭 떨어지면서 이게 타면서 끊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추락 방지망의 역할을 못하죠. 거기에 사람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추가로 화재 위험이 있죠. 이게 살살 타면서 이게 아시겠지만 나일론 같은 것들이나 이런 화학 섬유 같은 것들은 이게 녹으면서 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만약에 가연재가 있었다. 그럼 이건 바로 화재죠. 건설 현장의 화재.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화재랑 연결돼서 이야기가 돼줄 수 있다. 사용금지 방망은 방망사의 강도가 인장 강도 이하인 방망, 인체 또는 동등 이상의 무게가 낙하물 충격을 받은 방망,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파손 부위가 보수되지 않은 방망, 용종, 용단, 작업 등의 불꽃에 의해 손상된 방망은 사용 금지 방망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추락 방지망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출제 빈도가 출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되기 좋죠. 2차나 3차에서 봤을 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추락 방지에 대한 내용에서 추락 방지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추락 방어망의 설치 위치,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 망의 설치 지점은 수직거리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추락 방어망은 수평으로 설치되고 망에 쳐지면 짧은 면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3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낙하물 방지망이 2m입니다. 그물고가 20mm 이하인 경우 추락 방지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리고 추락 방어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면에서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추락 방어망을 설치해야 된다. 또는 안전 인증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답안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사진이 되어 있었지만 철골로 요새는 공사를 많이 해요. 예전처럼 콘크리트 형태로 설치를 안 하고, 물론 당연히 그 순수 콘크리트 RC 구조로도 설치가 많이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인건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거푸집을 붙여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RC 구조로 짓는 것보다 철골 형태를 섞어서 짓는 형태가 인력을 더 적게 쓰거든요. 대부분 기계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철골을 발주할 때 공장에서 이게 요거가 공장에서 오죠. 현장으로. 그러면은 공장에서 발주가 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설치가 돼서 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철골 부분을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찍을 건데, 그때 또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락방 설치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나와 있고 망 설치용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추락 방지망에 대한 내용으로 짧고 굵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